바닥에서 트다가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다시 침대로 올라왔어요. 대신에 실바구니는 저기 밑에다가 두고, 그래도 먼지 좀 날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냥 돌돌이랑 저기 옆에 보이시죠? 미니 핸디 청소기, 저거를 믿고 대신 이 침대 카바는 당분간 안 바꾸는 걸로. 아 뭐야, 더러워, 게을러. 근데 진짜 바닥에서 못하겠어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 그리고 보통 저희 침대 주변에는 항상 저렇게 뜨개거리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그때 동생 그 생일 선물로 준다고 뜨던 고운 가디건 프로젝트 백이랑 콘사들. 그리고 좀 전에 한 병 해치운 탄산수병. 아이씨, 진짜 너무 리얼하다. 어쨌든 보통 이런 상황입니다. 먼지. 몰라. 돌돌이가 있으니까. 실을 새로 감아야 돼서 밖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베란다에서 감으려고 했는데 베란다에서 감아도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것 같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볼까봐 엄청 눈치 보면서 다급하게 감았어요. 실을 다 감았으니 누가 오기 전에 잽싸게 치우고 도망갑니다. 이제 고무단 뜨기에 들어갔어요. 아몰부터 고무단 시작 전까지도 원 도안보다 조금 더 떠줬고요. 고무단을 원작에서는 7cm 정도 뜨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5cm 정도 뜨고 입어보려고요. 그리고 결정하려고요. 이렇게 겉뜨기만 꼬아뜨기로 하는 꼬아뜨기 고무단으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고무단은 매우 지겹기 때문에 이거를 뜨다가 너무 손이 꼬인다 싶으면은 이렇게 지금 세일러 스웨터 함뜨에서 뜨고 있는 두 번째 세일러 스웨터거든요. 요거를 뜨다가 또 아니야 이거 완성해야 돼 이러면서 얘를 뜨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고무단을 6cm 정도 떴는데 이사가 실이 이만큼 남았거든요. 그냥 딱 요 실 다 쓸 때까지만 다 뜨자 그러고선 뜨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왠지 7cm를 다 뜨게 될 것 같아요. 나 5cm만 뜨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짧은 거보다는 좀 긴 게 낫겠죠? 지금 현재까지 기장은 29cm 정도 돼요. 다 뜨고 나면은 마무리하면은 딱 30cm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 기장이 50cm 조금 넘게? 그렇게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열심히 마저 떠보겠습니다. 이 고무단을 다 뜨고 나면 소매는 이 BFL 안 쓰고 아이사가얀만 쓰면 되니까는 오늘 고무단을 끝내고 이 고양이 담요를 빨아야겠어요. 지금 밑단 고무단을 끝냈어요. 이 사거야는 요만큼이 남았습니다. 한 단 더 떠도 됐을 것 같은데 이게 혹시나 끝에 코막음 하다가 모질라면은 그래도 골치 아플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에서 끝을 냈습니다. 이제 소매에 이어서 뜨면 되는데 소매는 요거 새로 감아놓은 실 무게 재가지고 한쪽 소매 뜨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보고 다른 쪽 소매를 그냥 이 볼에서 계속 이어서 할지 아니면은 여기 한 탈에 남았거든요. 얘를 감을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자보겠습니다. 굿나잇.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파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꿀렁꿀렁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진짜로 끝! 치 아니고 세탁을 해야죠. 세탁하는데 이렇게 설레지 않은 적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과연 잘 나올 것인가. 세탁한 게 다 말랐는데 제가 세탁하면서 되게 이렇게 쫙쫙 피면서 했는데도 여기가 여전히 이렇게 꿀렁꿀렁해요.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소매가 엄청 좁아요. 그래서 팔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아까 얼추 입어보니까는. 근데 여기가 좀 많이 쪼그라들어서 생전 안 하던 블로킹 시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블로킹 시술 성공하길 빌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오늘의 F는 이 다이어퍼너스 레글런이에요. 아까 보신 그 작업 과정을 거쳐서 그 김부가 같던 아이가 이렇게 그래도 옷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매통 같은 것도 그렇고 원작 그 도안에 있는 완성샷이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100% 마음에 들게 완성이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 그 김부각 같았던 꾸깃꾸깃하던 그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거에 만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넥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이 정도 파였어요. 이 정도 파였고, 원래는 여기를 앞으로 입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여기를 뒤로 입으려고 그랬어요. 이쪽이 조금 더 많이 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뒤로 입으려고 했었고, 보이실까요? 이 뒷부분을 앞으로 입으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조금 덜 파인 부분을. 그런데 거기를 앞으로 입으니까는 이렇게 네크가 너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조금 더 답답해 보이는 느낌? 그렇게 들어서 그냥 이 덜 파인 부분을 뒤로 하고 그냥 조금 더 많이 파인 부분을 앞으로 해서 입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소매는 확실히 원작보다 지금 통이 좁게 나왔어요. 통이 좁게 나왔고, 근데 뭐 대신 이렇게 몸통은 조금 크고 소매는 좁빗해서 약간 팔이 가늘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기장은 이게 되게 얇은 실을 로게이지로 뜨다 보니까, 성글게 뜨다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많이 좀 늘어져가지고 원래 생각하던 기장보다 좀 많이 길게 나왔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걷어 입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걷어 입으면 되고, 아니면은 내려 입어도 저는 이렇게 손등 덮는 기장 좋아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기장은 조금 짧게 떴어요. 제가 약간 짧게 뜨기도 했고,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까요? 앞이 살짝 들려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여기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조금 쫑겨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앞이 이렇게 약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이 살짝 짧고 오히려 뒤가 조금 더 길게 내려오는, 보시면 이렇게 되는 이런 라인으로 나왔는데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레글런 라인이랑 여기 앞에 우글우글했던 거는 확실히 그래도 세탁만으로 그냥 해결이 되진 않았고요. 블로킹을 하고 나니까는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뭐 100%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일단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매우 더우니까요. 일단 이거 벗고 조금 있다가 바닥에다 놓고서는 다시 자세하게 어떤 부분 변형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해도 화면이 아주 칙칙하네요. 뭐가 보이시려나? 뭐가 보이실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를 해보자면은 전체적인 핏이랑 그런 느낌은 아까 착샷에서 보셨을 거고요. 저는 사이즈 M으로 떴어요. 사이즈 M으로 떴고 4.8mm 바늘을 썼을 때 원작 도안이랑 게이지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이즈도 M 사이즈 그대로 나왔고요. 애초에 도안 자체가 이렇게 딱 맞는 핏으로 나온 옷은 아니라서 M 사이즈를 제가 입었을 때 뭐 이렇게 굉장한 오버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냥 정핏 그 정도의 느낌으로 나왔고요. 아까 입었을 때 보셨으면 알겠지만 좀 짧게 떴어요. 좀 짧게 떴는데 그 이유는 뜨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네, 지겨워서. 그래서 저의 소중한 배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길이로만 딱 맞췄고요. 도안과 다르게 작업한 점이라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넥라인 파인 부분을 다시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지금 시컴에서 뭐 배는 게 없는데, 여기가 아까 제가 뒤로 입었던 부분의 넥라인 끝이고 여기가 제가 앞으로 입었던 부분의 넥라인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도안 그대로 파임을 진행해 준 거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스몰 미디엄 사이즈까지는 이렇게 파준 다음에 여기를 일자로 몇 단을 더 늘림 줄임 없이 진행을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V넥 가운데가 일자로 떨어지면서 나중에 코를 주었을 때 더 벌어지고, 그럼 여기에 우는 분량이 더 생기겠죠.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늘림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늘림단을 여기 V넥이랑 암홀에서 분산해서 늘려준 경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 하고 나서 여기 네크라인 마무리를 할 때 이 옷 같은 경우에는 고무단 끝내고 이 마무리를 다 그냥 덮어씌워 코막음으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런 데가 넓어가지고 굳이 늘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거를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하려면은 이렇게 바늘이 실하고 실 사이를 막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실이 먼지가 엄청 많이 날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무단 뜨던 바늘 사이즈보다 2사이즈 정도 큰 바늘로 그냥 덮어씌워 코막음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조금 짱짱하게 했나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약간 이렇게 튜블러 바인드 오프를 했는데 모아지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넥라인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파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딱 입기 편한 그 정도의 목파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안이랑 다르게 뜬 부분은 소매 부분이에요. 이 도안의 최대 장점이라면은 이렇게 그 소매 부분에 다른 두께의 실을 배색을 해서 뜨는 거를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소매의 옵션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최대 장점일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그냥 비숍 슬리브 버전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긴 팔에 이렇게 벌룬 슬리브처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벌룬한 느낌은 원하지 않아서 그 버전에서 참고를 해갖고 이렇게 균일하게 줄여서 이렇게 그냥 끝이 좁아지는 소매로 마무리를 했는데, 원래 도안에서는 여기서 코를 줍고서는 몇 코인가? 아무튼 10코 조금 넘게 코를 한번 늘려주는 구간이 있어요. 코를 줍고 첫 단을 뜰 때 바로 이제 코늘림이 있어서 여기를 조금 넓게 해주는데, 처음에 뜨기 시작할 때는 이 소매통이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지금 당기면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당기면 이렇게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바늘에 걸려있는 상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나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이 그렇게 좁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굳이 늘림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진행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지금 완벽한 시스루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성글성글해서 약간은 비쳐 보이는 그런 조직이에요. 이게 레이스 웨이트 실을 그렇게 4.8mm 바늘로 뜨다 보니까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늘림이 있으면은 그 부분이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코 늘림을 해주지 않았는데, 어차피 이게 뭐 워낙 성글어서 그물 니트 같아 보이고 뭐 코가 그렇게 예뻐 보이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냥 여기 부분에 늘림을 해줬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넥라인이랑 소매 끝이랑 몸통의 고무단은 다 그냥 겉뜨기만 꼬아뜨기로 하는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가 너무 좁아지는 게 싫어서
저는 바디 부분에 줄임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고무단 할 때도 바늘 사이즈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바디 뜨던 바늘로 그냥 떴습니다. 그래도 고무단 특징 때문에 약간 끝이 오므라들기는 해요. 살짝 이렇게 좁아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바디를 그렇게 뜨고 소매 뜰 때는 이게 안 그래도 소매통이 좁은데 여기가 쪼그라들면은 손이 잘 안 들어갈까봐 마지막에 다시 고무단 뜨기 전에 한 8코 정도 늘려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약간 구멍이 송송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모조모 도안상으로도 아쉬운 점도 많았고 제가 뜨면서도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옷의 형태를 갖췄다는 점에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의문이 들었던 게 이 부분이었잖아요. 이 레글런 라인 부분과 이 네크라인에 브이넥이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의문이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블로킹을 하니까 괜찮아졌고요. 도안에서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갈매기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나와요. 세탁하고 말리면서 여기를 이렇게 쭉쭉 피다 보니까는 요 부분이 약간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런 갈매기 모양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M 사이즈 기준이고요. X 라지, 라지 뭐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지금 딱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 코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사실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사용한 레이스 웨이트의 실이 이 실이에요. 아이사거의 스피니 실. 그래서 원작 도안에서는 모헤어를 쓴 버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울 실크의 그 레이스 웨이트를 쓴 버전이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여기가 비쳐 보이는 효과가 컸는데 이게 같은 레이스 웨이트의 실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씩 두께가 틀리잖아요. 그 브랜드마다 그리고 섬유마다 조금씩 실 두께가 차이가 있는데 아이사가 스피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얇은 실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레이스 웨이트라고 되어 있지만은 콘사로 치면은 에어울보다 살짝 얇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많이 비쳐 보이는 느낌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옷은 다시 두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사용한 실은 이 실이랑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먼지 엄청 날리는 블루페이스 실, BFL 실, 언커먼 스레드의 BFL 싱글을 사용을 했는데 질감이랑 색감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이렇게 블랙 컬러지만은 핸드다잉 얀이다 보니까는 살짝 희끗희끗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 멜란지 블랙 같은 효과가 나고요. 느낌도 되게 고슬고슬한 편이에요. 울이지만 막 따뜻하다란 느낌보다는
고슬고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의 먼지에 대해서는 이게 감으면서도 먼지가 엄청 날리고 뜨면서도 엄청 날리고, 세탁을 했을 때도 세면대에서 이걸 빨았는데, 빨고 물을 내리면은 세면대에 먼지가 붙어있고, 물을 내리면 세면대에 먼지가 붙어있고, 그래서 다 빨고 나서 돌돌이로 한번 하니까는 또 조금 묻어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막 앙고라 털 같은 게, 앙고라나 모헤어 털이 막 옷에 붙어나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약간의 그런 잔털과 먼지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래서 먼지 날림에 예민하신 분이라면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촉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아주 부드러운 계열의 실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총 소유량은 지금 이 언커먼 스레드 싱글은 제가 2타레를 샀어요. 100g짜리 2타레를 사서 이렇게 다 뜨고, 이게 지금 2번째 타레에서 66g이 남았고요. 아이사가 스피니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4타레를 샀어요. 이건 4타레를 사서 한 타레 남았고, 3번째 타레에서 요렇게 14g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 저보다 더 길게 뜨거나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라지 사이즈, 최소한 라지 사이즈까지는 핑거링 얀 3타레, 이게 지금 한 타레에 50g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헤어를 쓰신다면은 6타레 정도에서 5타레, 6타레 정도에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핑거링 웨이트야는 100g짜리 2타레면은 라지 사이즈까지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시커멓고 칙칙한 저의 F5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F5는 이거 하나예요. 저의 첫 번째 립은 이거입니다. 노프릴 스웨터예요. 바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노프릴 스웨터 함트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노프릴 스웨터를 한번 떴었는데, 그때는 제가 게이지 계산을 좀 잘못해가지고 라지 사이즈로 떴는데 M 사이즈 정도로 나왔었어요, 사이즈가.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되게 낙낙한 핏을 좋아하는데, 그게 M 사이즈여서 딱 정핏으로 맞으니까는 좀 잘 입지 않게 되더라고요. 실 컬러랑 그런 건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잘 안 입게 돼서, 지난주 주말에 그 친구가 놀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왔을 때 걔가 진짜 제가 그동안에 뜬 옷들을 다 입어봤거든요. 무슨 쇼핑하는 여사님처럼 이것저것 다 입어보고 되게 신나게 놀다가 갔는데, 걔가 그 노프리를 입으니까 걔한테 딱 되게 예쁜 핏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가져오라고 줬어요. 주고서는 모두에게나 있는 국민 노프릴이 이제 저한테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나님 함트로 참여해서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꽤 많이 떴죠. 이 정도까지 왔어요. 이 정도까지 왔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막 그냥 무한 메리아스 뜨게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코 잡고 엄청 버닝해서 떴고, 이거는 실 설명 먼저 드릴게요. 여전히 칙칙한데 지금 요렇게 합사가 돼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실들을 합사한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실을 합사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조그맣게 볼로 감아놨는데, 올랑올랑 얀에서 샀던 태즈메니아 100% 다크 브라운 멜란지 컬러였어요. 이거에다가 역시 올랑올랑 얀에서 샀던, 얘는 늘솜의 멀티카키, 이 실 되게 진짜 예쁘거든요. 이쪽에서가 제일 컬러가 잘 잡히는 것 같은데, 카키 컬러에다가, 카키 그린 컬러에다가 브라운도
약간 섞여 있고, 그리고 민트 그린, 세이지 그린, 조금 찐 초록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다 섞여 있는 멜란지 컬러예요. 그래서 얘는 15수 단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아까 말씀드린 태즈메니아 울 같은 경우에는 얘는 9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합으로 애초에 2합으로 연사되어 있는 실이고, 2합으로 연사됐을 때 9수 정도 된 느낌이에요. 요거 한 가닥. 그 다음에 이거는 라라뜨게에서 구매했던 폭스 라쿤 멜란지사. 얘도 2합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16수 2합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실은. 그래서 2합으로 되어 있는 요거 한 가닥, 그 다음에 이것도 2합으로 되어 있는 거 한 가닥, 요거 15수 단사 한 가닥 그렇게 섞고, 그 다음에 모헤어를 하나를 섞었어요. 그래서 얘는 그 세드나 니팅에서 파는 운가 모헤어예요. 운가 모헤어의 다크우드 컬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스와치를 많이 냈는데 이렇게 스와치를 냈어요. 사실 저는 게이지가 원작 도안이랑 맞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원작 도안이랑 거의 맞는 경우가 없어서 원작 게이지를 맞추려고 스와치를 내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냥 대략적인 게이지 확인, 그리고 편물 느낌 보는 거, 어느 정도로 이게 빡빡한지 아니면 좀 이렇게 유연한지 그 편물 느낌 보는 거, 그리고 컬러감 보려고 스와치를 내는 목적이 더 큰 편이에요. 그런 목적이 더 큰 편이어서 처음에는 모헤어를 안 섞고 요렇게 쟤네들만 울실들로만 섞어서 스와치를 냈었어요. 그래서 3mm로 냈었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짱짱한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조금 질감을 더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 다음에 모헤어들을 실험을 해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색깔 보려고 제가 산 모헤어들이 이만큼이에요. 처음부터 어떤 느낌일지를 모르는데 다짜고짜 뜨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세드나 니팅에서는 이렇게 10g짜리 미니볼 실을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g짜리로 이 다크우드를 주문하고, 그 다음에 얘는 머드 컬러였거든요. 뭐 이거는 되게 무난하게 쓰는 컬러니까는 뭐 배송비 무배를 꽉 차서 주문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만 시키기는 뭐해서 요거랑 그 다음에 이 화이트 컬러랑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니팅 포 올리브의 모헤어가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국내에서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니트하임이었나? 아무튼 거기서 전 컬러가 다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몇몇 컬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몇 가지 컬러들을 주문을 해봤어요. 이거 두 개는 이 스와치에 쓰려고 산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제가 세 개만 냈구나. 세 가지를 제가 스와치를 내봤고요. 요거까지 이 다크우드 컬러까지 해서 총 4가지를 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순서대로 해놔볼까? 지금 요런 식이에요. 이 울끼리 한 거에다가 요거는 다크 코냐 컬러를 섞었을 때, 그리고 요거는 플럼 로즈 컬러를 섞었을 때,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이 온가의 다크우드를 섞었을 때고요.
요거는 더스티 올리브를 섞었을 때는 요 컬러예요. 그래서 다 예뻤어요. 다 예뻤는데 여기는 좀 너무 파워 웜톤이 돼버려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어울리지 않았고, 이 색깔도 예뻤거든요. 카키도 좋아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좀 너무 국방색 같아 보일 것 같아서 요것도 살짝 피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걸로 정했는데 지금 큰 차이가 없어 보이시지만 모헤어를 섞었을 때랑 안 섞었을 때랑 실제로 보면은 약간 톤이 다운되고요. 이 라쿤의 약간 붉은기를 죽여주는 느낌? 그리고 당연히 모헤어가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잔털감이 약간 더 살아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운가 모헤어는 전 처음 써보는데 얘는 100% 실크 모헤어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안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모헤어 30에 엑스트라 파이널 30 그리고 나일론이 40%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콘삽 하시는 곳에서 모헤어 파시는 것 중에 아크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크릴 모헤어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색깔이 예뻐도 딱히 사게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완전 실크 모헤어는 아니지만은 나일론이어서 뭐 그 정도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아주 부드럽지는 않아요. 제가 이때까지 써본 모헤어 중에서 부드러움 최고봉은 이거였어요. 니팅 포 올리브의 모헤어. 사실 뭐 모헤어가 털날림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고요. 거의 모든 모헤어는 다 털날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써본 것 중에 제일 부드러웠던 거는 이거 니팅 포 올리브 실크 모헤어랑 그 다음에 니픽스에서 판매하는 얼로프트 모헤어 있잖아요. 그거 두 개가 가장 부드러웠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부드럽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게 산네스감보다는 덜 따가워요. 그 산네스감 틴실크 모헤어는 저는 이상하게 되게 콕콕 찌르는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거보다는 덜 따갑고, 그래서 아주 예민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약간 나일론 사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길게 삐져나오는 이게 나일론 사들이 있어요. 투명한. 걔네들이 약간 자극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길게 뻗어나오는 거는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가닥씩 뽑으면서 진행을 하니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합사하기에 되게 좋았던 게 두께가 엄청 얇아요. 지금 니팅 포 올리브 모헤어랑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얘가 확실히 조금 더 얇아요. 그리고 기모감이 좀 적어요. 그래서 합사를 했을 때 이렇게 니팅 포 올리브 모헤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거든요. 색깔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기모감도 엄청 더 뿜뿜해요. 색깔도 더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의 기모감 정도만 더 있고 그냥 원래 것도 라쿤이어서 기모감이 아예 없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 원래 거보다는 약간의 기모감 정도가 더 있으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다크한 컬러를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색을 좀 더 어우러지게 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육안으로는 기모감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뜨다 보면은 이렇게 떠서 보고 만져봤을 때는 확실히 모헤어 때문에 더 약간 퐁신퐁신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예민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은 합사용으로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요. 그래서 250g에 30,000원이었나? 35,000원이었나? 가격은 밑에 더보기란에다 적어둘게요. 그래서 그냥 가성비 모헤어로는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성비 모헤어는 그 리픽스 얼로프트인데 그거는 일단 뭐 밴드지 이용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는 그냥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 모헤어로는 되게 괜찮지 않나. 그리고 상시 판매 하시니까는 구하기가 쉽다는 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 컬러 테스트를 거친 후에 지금 어쨌든 꽤 많이 떴고, 원래는 이거를 제가 이것만 이 태스메니아 울만 조금 감아뒀었고, 이거 진짜 어마무시하게 있거든요. 제가 한 2kg씩 갖고 있는 콘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친구가 고기 사는 단위로 무슨 털실을 샀냐고 했던 실 중에 하나가 이건데, 얘만 와인더로 좀 감아놨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콘사체로 놓고 쓰고 있었어요. 콘사체로 놓고 쓰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회사를 갈 일이 생겨가지고 외출뜨개로 가져가려고. 그리고 얘는 감아뒀던 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침 얘는 한 볼이 이렇게 감아놓으면 끝날 그 분량 정도 돼서 그냥 나머지 것도 끊어가지고 감아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요렇게 되게 비슷한 계열끼리 섞고 모헤어까지 하나 들어가서 그런지 보카시라는 느낌보다는 멜란멜란한 느낌이 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하면서 뜨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소매 분리하고 네글런 늘림까지는 신경 쓸 일이 되게 많지만은, 신경을 쓰면서 떠야 되지만은 또 은근 재밌잖아요. 근데 소매 분리하고 나니까는 또 약간 지겨워져가지고 약간 설렁설렁 뜨고 있는 니트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넥라인은 요렇게 튜블러 바인드온으로, 튜블러 캐스트온으로 했는데, 이거 바나님이 알려주신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 그걸로 해가지고 튜블러 잡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 너무 쉽게 잘 되고 짱짱하게 잘 나와서 앞으로도 이거 되게 많이 응용할 것 같아요. 바나님은 요거 튜블러 잡으실 때 원래 바늘보다 한 치수 큰 바늘로 잡으셨는데, 저는 오히려 원래 이 고무단 뜨는 바늘보다 한 사이즈 작은 바늘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덜 통통하고 약간 더 쫑겨지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약간 더 덜 늘어나고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첫 번째 윕이었어요. 저의 두 번째 윕은 세일러 스웨터예요. 제가 그때 두 번째 세일러 지난번에는 거의 요만큼? 요크 정도 뜬 거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몸판 합치고 소매를 먼저 뜨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소매는 완성했고, 저는 인스타에 올렸듯이 지금 두 번째 소매에 여기 커프 돌입해서 뜨고 있어요. 커프 돌입해서 뜨고 있는 상태고, 이 마커 너무 귀엽죠? 이거 원래 아는 동생이 있어요. 원래 아는 동생이 있고, 그 동생도 원래 계속 뜨개를 하던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까는 그 인스타에서도 또 이제 서로 알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뜨개 때문에 부쩍 더 친해진 제가 뜨개를 하게 되면서, 근데 그 친구가 요렇게 그 핸드메이드로 마커링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막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그래서 또 그런 건 거부하지 않죠. 거부하지 않고 덥석 받는 타입이라 받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 낚싯줄로 만드는 고리형 마커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얇아서 이렇게 편물 사이에 벌어지는 현상도 없고 가볍고, 그래서 요거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일러니까 요 귀여운 불가사리를 걸어놨고요. 지난번에는 제가 그 블랙이랑 아이보리 썼을 때는 엑스라지 사이즈로 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미디엄이랑 라지 중간 사이즈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는 덜 오버사이즈에 덜 봉산 탈춤 핏으로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소매부터 뜨는 이유는 이 배색으로 쓰고 있는 실이 요 실인데, 제가 이게 딱 한 볼, 100g짜리 한 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모질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스트라이프 간격도 원작보다 좀 넓게 뜨고 있는 상태고, 소매에서 모질라면은 좀 난감할 것 같아서 소매를 먼저 뜨고, 바디 부분은 요 스트라이프가 허용되는, 스트라이프가 되는 데까지만 스트라이프를 넣던가 기장을 그 정도까지만 해줄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지금 100g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양팔 다 뜨고 요만큼 뜨고 33g 남았거든요. 그래서 기장을 어느 부분까지 스트라이프를 할 수 있을지, 너무 짧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얘는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에는 제가 막 빨리 완성하고 싶어가지고 이 소매 부분이랑을, 이게 원래 다 겹단인데, 아니 겹단이 아니라 그 안뜨기 겉뜨기 다 꼬아뜨기 하는 건데, 그때는 제가 겉뜨기만 꼬아뜨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겉뜨기 안뜨기를 다 꼬아뜨기로 했습니다. 근데 외관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외관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요게 조금 더 짱짱하다는 느낌? 그래서 짱짱해지다 보니까는 이 소매 끝이 원래대로 다 줄이면은 너무 요게 쫑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보다 줄임을 2번 덜 했어요. 2번 덜 해줘서, 그래도 길이는, 이게 짧으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도 길이는 그렇게 짧아지지 않았고, 바탕실 어차피 지난번이랑 똑같은 실로 사용한 거라서 배색실만 바꾸고 게이지는 따로 안 내고 작업을 했고요. 제가 계속 이거 미스테리라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소매는 콘사로 떠도 소매는 별로 안 줄어요. 바디 기장은 주는데 소매 기장은 안 줄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는 다 세탁하고 나서 말릴 때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할 때 제가 보통 소매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약간 당기면서 정리를 하고, 바디 부분은 약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당기면서 정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로 방향은 수축이 있는데 그 소매 부분은 수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소매 통도 되게 넓게 나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매 수축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줄면 망하는 건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게 되게 봉산 탈춤 핏이었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지난번보다 제가 소매를 살짝 짧게 떴어요. 한 2cm 정도 짧게 떴어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이 어깨선 내려오는 부분도 약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어깨선 떨어지는 부분도 지난번보다는 한 2cm 정도 적을 것 같고, 소매도 제가 한 2cm 정도 짧게 떴고, 그러니까 4cm 정도가 줄은 거잖아요. 그럼 지난번 진짜 봉산 탈춤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여기서 4cm가 올라가도 여기 손등은 다 덮는 정도 길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열심히 뜨고 있어요. 열심히 뜨고 있고, 제가 3번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일 스웨터 뜨고 싶다고, 막 색깔별로 다 뜨고 싶다고. 그래서 이거 세일러 스웨터 함뜨를 진행하는 이유도
더 많은 배색을, 다양한 배색을 보고 싶은 어떤 그런 사심에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세일러 스웨터 컬러 그때 미리 정해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딜라나 실루 할 거라고. 그래서 그거 스와치도 떴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세일러 스웨터가 될 아이는 요 아이예요. 그래서 이 레드 컬러에다가 약간 오트밀기 도는 그레이, 요거를 베이스로 할 거고, 이거는 지금 5mm 바늘로 게이지 된 거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편물 느낌 나쁘지 않은데, 제가 뜨다 보면 약간 쫀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메인 뜰 때는 바늘 사이즈를 한 사이즈 키워서 5.5mm로 떠야 하나? 살짝 고민 중이에요. 어쨌든 일단 넥라인이랑 시작은 똑같이 가고, 중간에 뜨는 거 봐서 약간 쫀쫀해진다 싶으면 바꾸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떠보고서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배색 요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고 얘도 뜨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실은 진짜 이걸로 아란도 되게 많이 뜨시더라고요. 꽈배기도. 근데 꽈배기를 떠도 되게 통통하게 예쁘게 나올 것 같고, 배색을 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꼬임이 거의 없는 데다가 약간 단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다 배색을 놓고서 뜨고 나면은 이렇게 되게 편물 하나처럼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그렇게 부드러운 실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길들여 입는 느낌의 양모 좋아하거든요. 양양한 느낌의.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실의 촉감 같은 거, 성분 같은 것도 정말 취향을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컬러도 되게 취향을 많이 타지만 이런 성분이랑 촉감 이런 것도 정말 사람에 따라서 예민한 정도도 틀리고 좋아하는 그런 어떤 촉감의 느낌도 틀리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이거를 딱 정말 강추해요 막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예민한 편이 아니고 이런 촉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실이 좋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약간 각자의 그 선택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그냥 제 의견은 제 의견일 뿐이고, 각자의 그 취향에 따라서 잘 생각하셔서 소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일러 스웨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저의 세 번째 윕은 요 아이예요. 얘도 지난번에 요 넥라인부터 한 요만큼 뜬 거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 엠버 스웨터. 그거를 지금 요렇게 두 번째 차트 아니야, 아직 안 끝났지? 그 두 번째 차트 구간까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까지 뜨고 요 배색 때문에 제가 약간 고민하느라 멈춰 있었는데 요 컬러로 정했어요. 요 컬러로 정해서 지금 요 색깔하고 요 색깔은 얼렁뚱땅 작업소 만봉님의 울실크 실이에요. 울실크 실이어서 요 윗부분은 요렇게 아이보리에 차콜 컬러의 이런 스패클이 들어가 있는 아이고, 요 밑에 부분은 이렇게 연한 그레이에, 이거 되게 예쁘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브라운도 있고 카키 그린 같은 거랑 약간 베이지 같은 것도 있고 약간 그런 색깔들이 스패클로 있는 건데, 지금 여기가 약간 이렇게 레이스랑 무늬뜨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스패클이 잘 티가 안 나는데, 이 밑으로 이제 메리아스단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색깔이 표시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진한 컬러로 썼던 거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드롭스의 알파카 믹스.
이 컬러를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사봤었어요. 약간 웜톤을 하나를 넣고 싶어서. 근데 대봤더니 얘는 좀 너무 노란가 싶어가지고, 이거는 몬딤실이거든요. 두께도 맞을 것 같고, 그래, 몬딤실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코아코이로이로 해서 그냥 한 볼만 샀거든요. 이거랑 이거는 로안의 펠티드 트위드인데 둘 다 그냥 코아코이로이로 해서 한 볼씩 샀어요. 근데 저는 이 느낌이 더 좋고, 얘도 트위드 실이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블루 카멜, 베이스는 카멜 컬러에 이렇게 아이보리랑 차콜이랑 그다음 중간에 이렇게 블루 컬러? 요런 스패클도 있고, 이렇게 블루, 아이보리, 차콜 이런 게 이렇게 섞여 있는 스패클이라서 이 실 느낌이 더 마음에 들어서 요 실을 여기 배색 컬러로 썼고, 요 아이보리 부분은 이렇게,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세드나 니팅의 온가모예요. 크림 컬러. 그리고 얘는 리코 에센셜 키드 모웨어의 그냥 화이트 컬러. 이것도 제가 한 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세 겹으로, 요거 두 겹, 요거 한 겹 해서 세 겹으로 해서 한 건데, 약간 더 뽀송뽀송하기는 한데 그렇게 티는 안 나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만족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일단 배색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아까 그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5mm고, 그 다음에 노프릴도 4.5mm고, 그래서 약간 두꺼운 바늘로 뜨고 있는데, 그러다가 좀 가는 바늘이 잡고 싶다? 그리고 이제 메리아스 지겹고 무늬 뜨기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럴 때 요거를 붙잡고서는 뜨고 있어요. 그래서 배색, 이렇게 배색이랑 무늬 들어가는 거 오랜만에 뜨니까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중간에 약간 저 노프릴이 지겨워졌을 때 마침 이제 배색실도 정해져서 짬을 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겨울 때 차트 한 섹션씩 이렇게 뜨면서 쪽쪽 떠내려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큰 무늬 나올 때는 요 실 쓰려고 하거든요. 그 소소한 김칸님 사이트에서 구매한 요 부클사, 링구사 요거 써볼 건데, 이거 되게 기대돼요. 그 섹션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사실 성분이 지금 다 달라요. 얘는 울 실크고, 얘는 100% 울이고, 얘는 모헤어고, 얘는 울 알파카고, 이런 식으로 성분이 조금씩 다 다르고, 가장 큰 문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퍼워시고, 이거는 전혀 슈퍼워시가 아닌, 심지어 약간 서로 붙는 성질이 있는 100% 울이고, 그래서 지금은 나름 배색 있는 데가 울지 않고 고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세탁하고서 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약간 있거든요. 세탁하고서는 수축률이나 그런 게 달라서 망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이거 저 스와치도 안 내보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겁대가리도 없이. 그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무탈하게 넘어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이게 수축률 차이로 세탁하고 나니까 애들이 쭈그랑 방탱이가 돼서 울며 끝이 날지, 아니면은 무사히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날지, 그거는 지켜봐 주세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립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얘기하다가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잠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배색을 제가 영감을 받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사진으로 또 띄워드리는 트윙클
어떤 분이 트윙클 테스트 니팅 하신 거 보고 되게 예뻐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이 분이 사용하신 실이 라니벤돌 실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라니벤돌을 막 검색을 했는데, 그 이분이 사용하신 실, 특히 그 메인 그 바디 쪽에 사용하신 스페클리아는 품절인 거예요, 해외 사이트에서. 근데 댓글로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커들 포토샵에서 라니벤도를 판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라 그래갖고 갔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냉큼 샀죠. 이미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제 친구가 요거를 약간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반팔 버전으로, 그 친구는 반팔 버전이 더 좋다고 했으니까 반팔 버전으로 떠서 친구한테 팔고, 나는 라니벤돌 그 실로 해갖고 긴팔 버전을 하나 또 뜰까 그러고 샀는데요. 이런 실이 왔습니다. 이런 실이 왔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똑같은 컬러죠? 처음에 받아보고 약간 되게 황당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프로젝트에서 본 컬러는 이렇게 블루 컬러나 보라 컬러가 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커들 포토샵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에서도 이런 블루나 퍼플은 없었단 말이죠. 오히려 약간 모노크롬이랑 여기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이게 무슨 계열이라고 그래야 돼? 오렌지 계열?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뭐야 이거 실 잘못 온 거야? 그러고서는 막 봤는데 이 컬러웨이가 맞아요. 파티니가. 그래갖고 여쭤봤는데 거기서도 맞다고 하시고 탕 차이일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손염색 실은 염색할 때마다 탕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근데도 약간 납득이 안 돼가지고 그 레벌리에 이 컬러 이름으로, 라니벤돌의 이 컬러 이름으로, 파티니란 이름으로 스태시에 등록되어 있는 실들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니까는 이런 계열의 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고 납득을 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톤이기는 해요. 약간 이거 사진 보고서는 그 함스방에 같이 계신 분들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고, 약간 그 원래 사진이랑 얘랑은 거의 냉탕 온탕 수준이라고. 확실히 그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었던 컷은 더 웜톤이었고 얘는 더 쿨톤 쪽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컬러랑은 다르지만 이 색깔도 예쁘기는 하고 촉감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품하고 그러기가 귀찮아서 그냥 이 아이는 제가 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핑거링 웨이트 두 타르라서 나중에 약간 요런 블루 계열이나 아니면 보라 계열이랑 매칭해가지고 배색 스웨터를 뜨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얘는 킵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지만 손염색 실 살 때는 진짜 탕 차이 주의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체리님께서 막 계속 한참 핸드스펀년 보여주실 때 핸드스펀년도 되게 궁금해서 막 사고 싶었는데, 그거는 손연색 실보다도 약간 그 탈에당 컬러 차이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직 그게 가격이 걔도 꽤 나가잖아요. 근데 그 실로 딱 이렇게 뭘 떠야겠다 정해놓은 게 없기도 했고, 그 탕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저는 부담스러워가지고 보기만 하고 주문은 아직 안 했는데, 대신에 이제 그런
그런 그 핸드스포니언 같은 경우에는 그 상세 페이지에 컬러웨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한 컬러야 싶을 정도인데 같은 컬러에서 거의 3가지, 4가지 정도의 컬러 베리에이션이 타레마다 다 틀린 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체리님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문할 때 더 이 컬러 웨이처럼 뭐 무슨 컬러 비중이 많은 거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핸드다잉야는 사실 그러기도 딱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나름의 약간 실패한 구매지만 저의 귀차니즘과 플러스 이 실도 나름 예쁘기 때문에 킵하게 된 약간 계획이 없었던 지름 같은 그런 애가 되었어요. 마지막 립은 이 누티덴으로 뜨고 있는 그라나다 숄이에요. 그래도 꽤 많이 자라지 않았나요? 이 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뜨면서 지금 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코수가 340 몇 코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무늬 패널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아직 170코? 180코? 그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한 반 정도 온 거예요. 이제 반 정도 온 거고, 이거 누티덴 빌고트 칼라 5월달 패트론 판매 진행했던 빌고트 칼라 사용하고 있고, 한 플레이트 다 쓰고 지금 2번째 플레이트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그 예전에 누가바님이 누티덴으로 문라이트 숄 뜨실 때 플레이트마다 두께 차이가 되게 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첫 번째 플레이트 뜰 때는 이렇게 얇아지는 구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끊겨서 힘들었는데 이 2번째 플레이트는 그래도 좀 애들이 두께도 있고 좀 튼튼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자체 한 겹으로 뜨는 거에 조금 익숙해진 것도 있고 이 2번째 플레이트가 약간 더 튼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더 안정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색깔을 되게 못 잡는데 약간 칙칙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화면상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쁜 핑크예요. 그리고 바나님이 이거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이 붙어 있냐고 그러셨는데 이게 플레이트마다 차이가 있지만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까뭇까뭇한 그 양의 가드 헤어 억센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람 머리카락일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가드 헤어가 있는데 여기가 좀 잘 보이나? 요렇게 까뭇까뭇한 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실이 섞인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이 좀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나오면은 오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뜨는 거 속도 좀 낼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그 부분 나오면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요렇게 뜨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 저의 지름? 뭐 물론 그 중간에도 짬짬이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그 기다리던 누티덴이 왔어요. 그래서 걔네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저의 누티덴들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주문할 때 이 6컬러가 100g씩 있는 그 6팩 하나를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이 컬러를 600g 주문하고 그래서 총 1200g을 주문을 했어요. 엄청 많이 샀죠. 그래서 일단 제일 궁금하실 관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이거 600g 산 게 먼저 왔어요. 이틀 간격으로 도착했거든요. 이거 600g 산 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6팩 구매한 게 왔어요. 그래서 약간 시간차를 두고 배송이 됐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다른 분들 구입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냥 개별 컬러들만 구매한 거를 배송을 먼저 하고 식스팩 배송을 나중에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왜 나눠서 배송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주문 자체는 2번에 걸쳐서 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담고 기다릴 시간적 마음적 여유가 없었어요. 품절될까봐 일단 얘를 600g을 먼저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게 모자랄 수도 있어서 600g으로 모자랄 수도 있어서, 근데 얘가 품절이 됐었어갖고 식스팩을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2번에 나눠서 주문을 해서 2건으로 주문을 해서 그게 나눠서 들어온 건지, 아마 그렇겠죠?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배송료를 2번 냈지만 관세는 안 냈어요. 운 좋게 럭키하게 피해갔고, 이거 배송할 때 웃긴, 좀 어이없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주문을 2번에 걸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주문 게 먼저 오고 그 다음 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얘네는 UPS도 아니고 페덱스도 아니고 그냥 일반 우체국, 그것도 약간 EMS 같은 등기도 아니고 그냥 일반 우편으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래킹이 안 돼요. 트래킹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왜 안 오지? 그러면서 걔네가 보낸 거는 확인이 되니까는 막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분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오더 내역을 봤는데 이거 결제할 때 페이팔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페이팔 그 빌링 어드레스 등록하는 거에는 저의 집 주소에 아파트 동호수를 안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결제를 하면서 뭔가 약간 뭐를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그래서 이거 600g 주문할 때는 주소가 동호수까지 다 기입이 돼 있는데 이거 식스팩 주문한 거에는 동호수가 기입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순간 아차차 이거 난리 났다 싶은 거예요. 동호수가 기입이 안 돼 있어서 나의 이 누트리들이 미아가 돼서 방치돼 있다가 반송이 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 우체국 거기 공식 1544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도 이거는 조회가 안 된대요. 이 조회가 안 되는 그 송장 번호여서 자기네들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는 뭐 이제 그 지역 우체국에다 전화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관악구면 관악구, 송파구면 송파구 그 우체국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래저래 해서 내가 해외 배송 올 게 있는데 그게 트래킹이 안 되는 우편물이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세부 주소를 안 적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계신 화물 중에 세부 주소가 없는 게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확인하기는 힘들고 그러면은 저희 그 동네마다 그 우체부 집배원 분들마다 그 담당하시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아파트 단지 쪽을 담당하시는 집배원분 연락처를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또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아파트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그러면서 어저께 그 저희 집 앞에 소포 하나 배송해 주셨죠? 그랬더니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맞다고 했다고. 그래서 혹시 그거랑 똑같은 형태의 소포인데 아파트 동호수가 안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계신 게 있냐 그랬더니 그날은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혹시 그런 거 보시면은 그 다행히 이거 택배 올 때 그 겉에 약간 그런 송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주문자 전화번호는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찍혀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었어가지고 혹시 그런 우편물 발견하시면은 거기 연락처 적혀져 있으니까는 거기로 전화를 주시라고. 그러고서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남은 거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서는 그냥 좀 마음을 비웠어요. 정 안 되면은
진짜 뭐 만에 하나 잘못해서 그게 다시 그 누티된 그 회사 쪽으로 반송이 되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걔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배송비를 한 번 더 지불하고 다시 받든지 뭐 그래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택배가 아니지 그 집배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거 온 것 중에 그렇게 된 거 있다고.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서 여기 몇 동 몇 호라고 그래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카멜 칼라는 이거 600g 올 때 서비스실로 온 거고, 이 식스팩에 들어있던 카멜 칼라는 그 한나님께 입양 보냈어요. 그때 같이 구매하면서 한나님 배색으로 쓰고 싶은데 약간 그때 그 구매 한도, 관세 한도 때문에 고민하셔서 그러면은 제가 이거 식스팩 구매할 거니까는 하고서는 요 카멜 칼라는 제가 한나님께 팔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이거가 이 컬러들 되게 많이 구매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허니마일로님이 야생의 민트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약간 민트 중에서도 약간 그런 말린 허브 같은 그런 느낌 나는 컬러예요. 지금 사진에서 조금 이렇게 가까이 들이대면 너무 허옇게 나오는데 여기 있을 때 컬러가 가장 근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이보리라고 생각하셨고 구매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되게 연한 레몬빛이고 이 컬러가 제가 사실 저는 이렇게 두 컬러를 제일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품절이 돼가지고 못 사고 식스팩을 통해서 받아봤는데 누티덴이요. 걔네가 인스타에 올리는 티저 컷이나 그런 거랑 실제 컬러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누가바님도 그 실 사시고서는 그 색깔이 그레이인 줄 알았는데 웜톤의 그레이인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까 거의 베이지더라 그러셨거든요. 저도 이 컬러가 사진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브라운이거든요. 저는 이게 완전 차콜 컬러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되게 플레인한 차콜 컬러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카키거든요. 그 다운 카키 컬러? 약간 브라운이 도는 차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콜이고 브라운이랑 같이 있으면은 차콜 같고 또 차콜이랑 같이 있으면은 되게 브라운이에요. 이 드롭스 알파카 이게 차콜이거든요. 얘랑 같이 있으면은 브라운기가 돌아요. 그런데 이런 카키 같은 거나 이런 거랑 있으면은 약간 더 회색이고. 그리고 이 컬러도 저는 되게 네이비 컬러로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보니까는 약간 청록색? 파인그린? 녹색이 되게 많이 드는 틸그린? 뭐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누티된 색깔 가늠하실 때 제가 볼 때는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노란기가 조금 많이 난다. 노란기가 많이 나고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까지 밝지 않다.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 색깔이 약간 어둡고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는 노란기들이 조금 많이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되게 예뻐서 가지고 있다가 배색으로 뜨던가 그래도 되게 예쁠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는 이 컬러가 가장 제가 안 쓸 법한 그런 취향의 컬러인데 나중에 이것도 뭐에 합사하거나 배색하거나 그래서 쓸 것 같기는 하고 사실 이렇게 배색도 되게 예쁘고요. 요렇게 배색도 예쁘고 이렇게 두 개에다가 이 컬러 들어가도 섞여도 예쁘고 약간 요런 배색으로 알브숄? 그 52 Weeks of Shorts에 있는 알브숄 그것도 저 약간 위시에 있는 도안이거든요. 약간 요런 배색으로 그걸 떠도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요런 배색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스웨터 메인으로 구매한 컬러가 이 컬러잖아요. 근데 얘는 제가 아이리시 로버 풀오버를 뜨려고 처음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와치를 냈는데 사실 무늬가 그렇게 딱 잘 티가 나지는 않아요. 이게 누티덴 자체가 꼬임이 전혀 없는 실이라서 사실 이런 꽈배기나 이런 무늬는 좀 꼬임이 있는 연사가 돼 있는 그런 통통한 볼사들이 잘 티가 나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실은 아니어서 무늬가 많이 도드라지지는 않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지금 벌려놓은 문어발이 너무 많아서 조금 정리가 되면은 캐스톤을 할 예정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염색이 되지 않은 그냥 양 털 그 자체 컬러예요. 요런 색깔의 약간 이런 어두운 색깔의 털을 가진 양의 털들을 모아가지고 요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티덴 실이 약간 이물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진짜 역대급 최고였어요. 이런 라이트한 컬러들에서는 사실 여기도 보면은 뭐 지푸라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푸라기보다는 그 바나님이 머리카락이라고 그러신 그런 어두운 컬러? 약간 그런 게 더 도드라지기는 해요. 그리고 보면은 가끔 가다가 아 여기도 이렇게 있다. 여기에도 이렇게 이 컬러의 일부가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한 컬러가 머리카락은 아니고 기계에 남아있던, 예를 들어서 이 컬러를 작업하고 나서 이 컬러를 작업했으면 기계를 청소했지만 남아있는 뭐 이 컬러의 일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드 헤어 같은 거나 그런 거는 있어도 지푸라기가 그렇게까지 많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쇼를 뜨면서도 뭐 간간히 떼어내기는 했는데 그렇게 많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얘는 이거를 지금 제가 요거 스와치 내고 하면서 스웨터 뜨려고 얘가 그냥 플레이트 두 개를 이렇게 두 가닥으로 한번 이렇게 공처럼 감아 본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상태에도 지금 이미 이렇게 지푸라기들이 엄청 껴있는데 여기에 껴있는 거는 약과고요. 저 진짜 이거를 두 개를 감으면서 이렇게 감으면서 떨어지잖아요. 지푸라기가. 제가 차마 사진은 못 찍었는데 진짜 지푸라기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방바닥에서 막 감았는데 이 주위가 다 이렇게 건초해서 뛰놀다가 온 것처럼 풀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염색이 안 된 실이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거는 한번 물로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염색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래도 염색한 거를 다시 세척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한두 번은 더 씻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덜 씻겼을 거잖아요. 염색을 안 했으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지푸레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감으면서 이 양이 어떤 양인지는 모르지만 니들 건초더미에서 꽤나 뛰놀다가 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티덴 6월에도 판매한대요. 6월에도 판매하고 아마 6월에 판매하고 나면은 7월은 쉬지 않을까. 그 유러피안들 휴가 기간이니까 여행은 못 가더라도 쉬는 기간은 칼같이 지키잖아요, 걔들은.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6월에는 살지 말지 고민이에요. 원래는 실이 너무 많으니까 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컬러 나오는 거 보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살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진짜 지금 이게 저 누티덴이 지난번에 그 저 숄든 이 빌고트 컬러를 300g 샀죠. 얘 600g 샀죠. 이거 6개 세트 샀죠. 그러니까 1500g, 1.5kg가 있는 거예요, 누티덴이. 그래서 아, 그만 사야겠다. 그만 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저의 실장에
쌓아놓은 실들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깔았어요. 깔고 지금 목표는 6월달은 최소 6월달 한 달 동안이라도 실을 사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제가 지난 2주간 실 지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아니, 많이 했죠. 생각해보니까 많이 했죠. 아까 그 보여드린 니팅포 올리브랑 뭐 운과 모헤어 그것도 막 배색한다고 막 이 컬러 저 컬러 사고, 또 이제 뭐 배색한다고 아까 그 몬딤이랑 이것도 사고 했는데, 약간 이렇게 소소하게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요것저것 모여갖고 그렇게 샀는데, 사실 지난주에 지름한 것 중에 가장 뿌듯한 거는 요 아이입니다. 그 인스타 피드에도 올렸었죠. 이게 꽁스 니트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 테라맥스 가위인가? 아무튼 간에 그런 가위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인치님 피드에서 보자마자 정말 바로 막 어머 이건 사야 돼, 그래서 바로 홀린 듯이 그 계정으로 뛰어가서, 여기가 온라인 상점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갔는데 그 프로필에 그 웹사이트 주소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득달같이 DM을 보냈어요. DM을 보내서 이 가위 지금도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구매 가능하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가격도 안 물어봤어요. 가격도 안 물어보고 처음에 가격도 묻기 전에 바로 저 그럼 주문할게요 이래가지고 주문을 하고, 이제 그때 각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원래는 5월까지만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한 달 더 연장해야 하나 고민하신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 각인 네임택 서비스를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격도 안 물어보고 저 이거 살래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이제 이거 네임택 하실 거냐고, 그래서 할 거라고 그러고서는 또 조용히 여쭤봤죠. 이거 혹시 컬러도 정하면은 이렇게 맞춰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능한 한 가지고 계신 컬러 중에서 비슷한 걸로 맞춰주신다고. 그래서 저 그러면은 브라운 컬러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브라운 계열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해주셨는데, 사실 이 테슬 컬러까지는 제가 지정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찰떡같이 이렇게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거의 막 열자마자 미쳤네, 너무 예쁘네 막 이러면서 막 바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포스팅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장비병 있죠. 장비병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래 제가 약간 수집병이 있어요. 이것저것 되게 모으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클립도 모으고요. 그 페이퍼 클립이랑 그냥 일반 클립이랑 클립도 모으고 모두 막 모으는데, 제가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위예요. 그래서 제 가위 컬렉션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얘네들이 저희 귀여운 가위들입니다. 제가 원래 문구류랑 이런 거 수집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때 그 중에서 특히 가위가 전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약간 어쨌든 이 쉐입도 예쁘고 얘가 쓸모가 있다는 것도 좋고 막 그래서 수집을 하는데, 제일 처음 산 게 이 가위예요. 이거는 헤이의 가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뭐 택배 뜯고 그럴 때 비닐 자르고 종이 자르고 이렇게 뭐 봉투 개봉하고 그럴 때 사실 페이퍼 나이프도 되게 갖고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가위가 좀 더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것 같아서 얘를 이제 영국 여행 갈 일 있을 때 리버티 백화점에서 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위를 처음 샀어요. 그래서 지금도 얘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배에 뜯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의 그 누티된 개봉
그 언박싱에도 종종 등장하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이것도 산지 한 5년 정도 된 가위예요. 그런데 얘네는 요렇게 이 가죽 케이스에 들어있는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얘는 자주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원단 자를 때, 천 종류 자를 때 주로 사용하는 가위고, 이거는 이제 얘네들이 생기기 전까지 저희 그 뜨개 실 자르는 가위로 가장 애용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 가죽 그 가위집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단추로 돼가지고 이렇게 끼워 놓고 딱 여기를 잠그면 고정이 되고,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한 5년 전에 핸드메이드 페어 같은 데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 이제 뭐 핸드메이드 완제품도 팔고 뭐 재료도 팔고 막 이때 뭐 뜨개부터 뭐 자수, 가죽공예 진짜 별게 다 있는데 거기에 이 가위를 파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터키 분이셨어요. 터키 아저씨가 막 한국말을 하면서 이거 너무 잘 잘리는 가위라고 막 이렇게 막 장인이 만든 가위라고 막 이러면서 막 시연을 해주시고, 가위 종류가 진짜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2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잘라봤는데 심지어 진짜 잘 잘려. 이거가 약간 원단 자르고 그럴 때도 이 가위는 진짜 되게 안정감 있게 잘 잘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친구랑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때는 왜 이런 가위가 없었냐면서, 이런 가위가 있었으면은 내가 그 수업 시간에 재단을 정말 기깔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핑계죠. 뭐 그때 쓰던 가위도 그 국민 가위 있었어요. 되게 무식하게 생긴 까만 손잡이에 큰 거. 그것도 되게 잘 잘리는데 그래도 전 재단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결론은 예뻐서 샀어요. 영롱하게 반짝이는 거 보이시죠? 가죽 컬러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그때 샀던 가위고, 이거는 다들 아시죠? 국민가위, 학가위. 3,500원짜리인가? 3,500원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수혜용 가위. 이거가 제일 오래됐을걸요? 이거 거의 10년 넘은 것 같은데? 이거 뭐 십자수, 프랑스 자수 뭐 그런 거 처음 할 때 되게 디폴트로 모두가 샀던 가위인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아직까지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코니츠의 쪽가위예요. 그래서 얘는 그 코코니츠에서 예전에 마커링 사고 뭐 그렇게 하면서 배송료 맞추려고 산 거예요. 얘도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가죽 케이스가 예쁜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아요. 뭐 가위가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전 쪽가위가 약간 무섭기도 하고, 이거 다칠까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약간 소리 뻐걱뻐걱 나는 거 들리시죠? 그래서 얘는 잘 쓰지는 않고 관상용으로 보고요. 요거는 머천템빌스인가? 어쨌든 이거는 약간 영국 브랜드예요. 이것도 이 브랜드가 약간 그런 수예 도구들, 재봉, 수예 도구들 이렇게 되게 많은 브랜드인데, 이거를 제가 막 영국 출장 다니고 그럴 때도 여기 키트 같은 것들이 되게 예쁜 게 많아요. 그리고 패키지가 약간 앤틱한 느낌의 약간 고딕풍의 약간 그런 일러스트랑 글씨체랑 막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매번 살까 말까 그러면서 안 샀었거든요. 근데 여기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파는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거기는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이랑 그런 거 파는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케이블 보관용으로 쓰는 이 캐리타이트 파우치랑, 그 다음에 그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이렇게 그 엔드캡이랑 조임새랑 약간 요런 거 넣어놓는 용도로 쓰는 요 컨테이너랑 요거 사면서
거기서 같이 샀어요. 그래서 얘가 오기 전까지는 이게 저희 최애였거든요. 이거 조그만데 되게 잘 잘리고 무엇보다 여기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엔드캡 이런 수정용 코바늘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자석해가지고 돗바늘 뭐 조임새 이런 거 그 커넥터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요거 되게 잘 쓰는데 이제는 요게 저의 최애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얘는 아쉬운 거는 길어갖고 여기는 안 들어가요. 여기 케이스에는 안 들어가고 대신에 제가 쓰는 또 다른 이렇게 파우치가 있어요. 이 에이소 그 트래블 키트 파우치인데 이게 딱 각도 잡혀 있고 이렇게 열면 이 안에 포켓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도 이렇게 계속 쓰지 않는 이렇게 여분의 이런 도구? 부자재들 뭐 이런 거랑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 어깨에 잠깐 쉬게 할 때 놔두는 이 대형 옷핀 이런 거 넣고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다가 이 가위 친구들은 이렇게 넣어놓고서는 꺼내 쓰고 있습니다. 얘네는 뜨개 할 때 쓰는 애들은 아니라 얘네는 다른 데 보관하고 있어요. 이쯤이면은 이제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네, 다 한 것 같고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네, 제가 내일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거든요. 걔가 그냥 예전에 코바늘 잠깐 했었고 대바늘은 겉뜨기 안뜨기 정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스웨터 뜨는 거 배우고 싶다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무작정 스웨터부터 시작하긴 좀 그러니까는 조그만 거부터 와가지고 우리 집 와서 실 많으니까는 이렇게 짜투리 실 남는 걸로 해서 좀 해보고 할만하다 싶으면은 스웨터 뜨는 거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와 이랬는데 지금 현재 시점 금요일 오후 7시 25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오래간만에 회사도 갔다 오고 사실 이거 촬영하려고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찍다가 한 2시간 찍었나? 찍고 뭐 세팅하고 찍고 뭐 하고 그러고서는 씻고 죄송해요. 아까 분량 찍을 때 안 씻고 찍었어요. 네, 안 씻고 찍은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찍고 씻고 일을 하다가 회사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되게 100만 년 만에 회사를 갔다 왔는데 회사 가서는 1시간 반 그 정도 일을 했는데 왕복이 3시간이 걸린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닐 일이 잘 없어서 그런지 멀미가 생긴 거예요. 집에서 회사까지 못해도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 외출하니까 오랜만에 버스에서 뜨게 해야지 그러고서는 이렇게 노프를 막 챙겨갖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막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근데 한 10코 떴는데 멀미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돼, 그래도 들고 나왔는데 떠야 돼 막 이러면서 꾸역꾸역 한 줄을 뜨고 진짜 멀미나서 토할 것 같아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올 때는 너무 오래간만에 외출이라 지쳐가지고 이렇게 버스에서 넉놓고서는 또 뜨게 하면 또 멀미 날 것 같아가지고 넉놓고서는 그렇게 왔는데 진짜 코로나로 외출 다 안 하다 보니까는 세상에 없던 버스 멀미도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찍고 나면은 정말 방이 난장판이거든요.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미리 경고는 했어요. 내가 금요일날 회사도 갔다 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 또 유튜브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일요일이라도 놀러 오라고 그럴지 아니면 그냥 다음 주에 보자고 그럴지 이따가 밤에 연락해주기로 했으니까는 좀만 더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뜨개의 세계로 한 명을 끌어들이게 될지 무슨 다단계 같죠? 시착해 오라고 그러고 막 뜨개로 막 영입해.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결과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벌써 6월인데 이제 슬슬 더워지는 날씨에도 다들 즐거운 뜨개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